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남자분들은 성욕이 없는 여자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아시나요? 남자들은 100이면 100 모두 다 성욕이 왕성하지만 여자는 그렇지 않답니다. 그냥저냥 원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여자들은 잠자리에 대해 이렇게 생각해요. 이 아픈 걸 왜 하지? 좀 뭔가 괜히 힘들어. 진짜로 이런 여자들이 분명히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확실히 느껴보지 못한 여자들이 보통 스스로를 무성욕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늘이 만든 인간은 성욕이 적은 사람이 있어도 없는 사람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느껴보지 못한 여자들은 잘 즐기지 못하는 거죠. 그럼 여자를 어떻게 만족시키는지가 궁금하시죠? 그 전에 남자분들은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여자를 만족시키는 필살기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여자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진짜로 그걸 좋아할지는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좋았다고 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기 때문이에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한번 배워두면 두고두고 평생 써먹는 여자를 안달나게 만드는 고수의 스킬이에요. 아마 이 영상만 보고 따라하셔도 여자가 정말 깜짝 놀라서 어디서 배워왔냐고 바른대로 말하라고 다그칠 수 있어요. 그럼 오늘도 이서의 솔직한 여자 다루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목석 같은 여자도 깨우는 방법. 첫 회, 입술 자극. 남자분들은 입맞춤이라고 하면 입만 맞추고 보동 키스를 하죠. 하지만 이걸 꼭 아셔야 해요. 우리 몸에서 입술은 정말로 예민한 부위입니다. 입술에 있는 신경이 손보다 100배나 많다고 하죠. 감각을 느끼는 세포가 많다는 건 바로 그만큼 자극을 주기 쉽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것을 그냥 간과하고 혓바닥만 사용하려고 하지는 않으셨나요? 지금까지 그러셨다면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여자의 입술 주변을 자극해보세요. 바로 그냥 직접적으로 키스를 하지 마시고 입술 주변을 천천히 돌아가면서 간질간질하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녀의 입술에 살포시 입맞춤해서 긴장감을 올리고 천천히 그 주변을 맴도는 거예요. 여자는 아마 터질 듯한 긴장감과 설레임을 느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도 처음 듣는 내용이라면 어느 남자가 입술 주변을 자극했겠어요? 그냥 바로 키스부터 갈기려고 해왔던 남자와 다르게 느껴지는 것은 물론 수많은 말단신경을 자극하는 첫 번째 남자가 되실 수 있어요. 특히 조금 오랫동안 합을 맞춰온 부부라든지 오래 만난 연인은 키스조차 잘 안 하고 입맞춤은 더더욱 안 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오늘 밤만은 그녀를 더 만족시키기 위해 입술부터 자극해보세요. 아마 여자가 더 달려들 거예요. 두 번째, 무조건 시간을 끌어보세요. 시간을 끌라고? 잘 들어보세요. 여자 입장에서 잘한다고 생각하는 남자는 사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회는 정력이라고 불리는 거죠. 무한 체력과 신체적인 능력으로 별다른 노력 없이 그냥 여자를 만족시키는 경우예요.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면 흑인 같은 경우죠. 하지만 여기는 대한민국이에요. 그런 남자들을 기대하는 건 쉽지 않죠. 근데 꼭 그런 신체적인 능력 말고도 여자를 만족시키는 남자들의 공동된 특징은 하나입니다. 바로 본게임 전에 엄청난 공을 들이는 거예요. 이건 오해하지 마셔야 하는 게 공을 들인다는 게 여자에게 헌신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시는 것처럼 여자와 남자는 신체적인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성적인 만족도가 오는 시간이 다 다릅니다. 여자는 천천히 달아오르고 남자는 폭발적으로 분출시키죠. 우리나라 한국성과학협회에 따르면 한 번의 관계에서 남자가 느끼는 만족도는 98%인 반면 여자가 느끼는 만족도는 39%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의 여자는 그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끝난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 남자들이 잘못하는 게 아니라 신체적인 구조상 어쩔 수가 없어요. 여자들은 한 번에 큰 자극이 오는 게 아니라 서서히 느끼면서 전이가 되기 때문인데요. 그 시간이 올 때까지 남자분들은 속도를 줄이고 여자를 끌어올려야 해요.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붓으로 도화지를 살살 간지럽힌다고 생각해볼게요. 절대 붓으로 그림을 그려버리면 안 돼요. 천천히 간지럽히는 거예요. 근데 그 붓이 여러분의 입안에 있는 것이고 도화지는 여자인 거죠. 언제까지 간지럽히면 되는지도 제가 알려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언제까지 해야 하냐면 도화지가 말을 할 때까지예요.
도화지가 제발 이제 그려달라고 붓을 잡아뜯는 순간까지 해보세요. 사실 아마 남자들이 못 참고 달려들면 달려들지 여자가 먼저 그러는 건 못 보셨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남자들이 그런 쪽으로 더 참을성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 마음의 여유를 갖고 서서히 간지럽혀 보세요. 여러분의 붓으로요. 그럼 아마 도화지가 미쳐서 뛰어다닐 거예요. 진짜로 이것만 기억해도 상위 1%의 남자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세 번째, 절정 맞추기. 제가 앞에서 성욕이 적은 여자들도 있다고 했죠? 실제로 성욕이 적은 여자들도 꽤 많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여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잠자리에서 제대로 된 만족을 느껴보질 못한 거죠. 왜냐하면 남자들이 약간 빠르고 강하게 굵고 짧게 끝내려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여자 입장에서 신체적인 즐거움이 없어요. 그냥 아프기만 하거나 뭔가 도구가 된 것 같다는 물쾌함도 생기기 마련이에요. 두 번째는 신체적인 것을 떠나서 배려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남자가 데이트 중에 은연중에 쉬었다 가자 이렇게 신호를 줘도 일부러 못 살아 들른 척하죠. 좋지도 않고 재미도 없으면서 배려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드니까요. 근데 아무리 물감 중인 여자도 무조건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조언은 타이밍을 끝까지 한번 맞춰보세요. 정말 천천히 느릿느릿 그리고 끈적하게 분위기를 이끌면서 가다 보면 여자가 조금씩 반응을 할 거예요. 처음엔 표정만 찡그렸다가 두 번째는 말을 하고 점점 소리를 지르거나 격양될 거예요. 그런 신호를 보고 이 여자의 절정을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타이밍이 될 때까지 맞춰주는 겁니다. 이건 여자에게 무조건 배려해주는 희생하는 남자가 되라는 건 아니에요. 서로 같이 하는 거니 내 파트너를 위한 최소한의 배려라고 생각해주세요. 물론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멋진 오빠들에게 계속 바라기만 하고 고마운 줄 모르는 나쁜 여자도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런 매너를 갖춘 남자는 어디서든 환영받으니 나쁜 여자를 만나는 중이라면 골도 좋은 여자를 만나게 되실 거예요. 중요한 건 오라버니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매너니까요. 다시 한번 요약하면 입술을 자극해보세요. 여자의 가슴을 백날 만져봤자 여자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진짜예요. 신경말단이 모인 입술을 자극해서 새로운 설레임을 줘보세요. 두 번째는 시간 끌기. 여러분이 붓이 되어서 도화지에 그림을 그릴 것처럼 하다가 말 것처럼 해보세요. 본 게임도 하기 전에 여자는 이미 날아다닐 거예요. 마지막은 절정. 여자가 절정에 도달할 때까지 본 게임을 천천히 이끌어가 보세요. 신체적인 만족을 떠나서 여자가 잊지 못할 남자가 되실 거예요. 이제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남자가 혼자서 욕구를 해소하는 방법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하는 것부터 사진과 글을 보고 하기도 하며 심지어는 상상으로도 해결이 가능하죠. 반면 여자들의 자기위로에 대한 정보는 많이 없습니다. 여자는 어떤 것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며 또 일주일에 몇 번이나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여자들이 자기 위로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또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모르고 계셨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남자는 혼자서 자신을 위로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로 하는 영상을 보고 손으로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의 사진을 보고 하기도 하며 자극적인 글을 보면서 하기도 합니다. 기구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아무런 미디어가 없어도 눈을 감고 상상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반면 여자는 하기는 하는 것이며 한다면 어떤 것을 보고 누구를 생각하며 또 일주일에 몇 번이나 어떻게 해결하는지 남자들이라면 한 번쯤 궁금해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자신들이 아는 자기 위로 행위를 부끄러워하고 숨기려고 합니다. 친한 사이에도 이런 말은 하지 않죠. 그렇다 보니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터놓고 얘기하는 여성이 있다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거예요. 오늘은 여자가 자신을 위로할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결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얼마나 자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로벌 잭스토이 브랜드 우머나이저에서 12개국 성인 6,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남녀 간 자기 위로 횟수 격차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한국 여성과 남성 간 자기 위로 횟수 격차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적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결과는 여성이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 남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적게서 그렇다고 해요. 다른 국가 남성의 일주일 자기 위로 횟수는 한 주당 4.4회였는데 한국 남성의 경우 주마다 자기 위로 횟수가 2.3로 평균 횟수보다 절반가량 낮았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는 올바른 성교육과 성에 대한 인식이 개방적인 반면에 한국은 아시아권에 속해 성에 대해 폐쇄적이고 또 한국 사람들은 바쁘고 일에 치여 사는 경우가 많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반대로 한국 여성의 경우 주당 평균 자기 위로 횟수는 6.7일에 한 번이었으며 12개국 평균 7.4회보다 높았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결혼 유무와 상관없이 자기 위로는 그냥 해야 하는 하루의 마침표 같은 것이죠. 그럼 여자들은 남자들처럼 성욕을 느낄 때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자들도 남자들처럼 욕구가 강해서 동영상을 시청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 등의 사진이나 글을 보며 혹은 상상으로 자기 위로를 할까요? 30대부터는 여자의 성욕이 더 강하다고 하는데 말이죠. 이를 궁금해한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 심리학과 로이 바우마이스터 교수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궁금해 논문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1965년부터 현재까지 모든 논문, 특히 남녀의 욕구 차이를 다룬 모든 논문을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연구에서는 성적 욕구를 얼마나 자주 느끼냐는 질문에 무의식적으로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욕구를 느낀다고 남성은 92%, 여성은 52%가 답했다고 합니다. 남성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여성도 상당히 욕구가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의 잠자리 생각의 빈도 차이가 있을까요? 욕구가 높으면 당연히 잠자리에 대해서 더 다양하고 많은 생각을 하겠죠. 이와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 매일 잠자리 생각을 한다는 항목의 남자는 50%가 여자는 20%가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즉 무의식적으로 남자나 여자나 성적 욕구를 느끼는 것이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일일 평균 성적 충동 횟수가 남자는 5회 정도 여자는 2회 정도로 남자가 더 많긴 하지만 여자도 성적 충동을 꽤 많이 느끼고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자들은 이와 같은 욕구를 느낄 때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욕구가 생길 때마다 남자와 잘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여자들은 욕구가 생길 때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샤워를 하다가 그곳에 샤워 호스를 대고 수압을 강하게 만든 뒤 몇 분간 되고 있으면 절정을 느끼는 여성도 있다고 합니다. 혹시 샤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여성이 있다면 한 번쯤 의심해볼 만하겠죠. 가장 오래되고 자연스러운 유구한 역사를 가진 방법입니다. 손만 깨끗하게 유지한다면 번거로운 것도 없고 바로 할 수 있으니 간편합니다. 이는 약 13회 여성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용 영상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남성 소비자보다 충성도가 높다는 메리트도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죠. 여성의 기분을 잘 알아주는 친여성적인 스토리와 촬영 기법, 그리고 멋진 남자 배우들의 달콤한 속삭임. 아무래도 남성 위주의 하드함을 받아들이기 힘든 여성들도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여성을 위한 영상도 꽤 선호되고 있다고 합니다. 약 14의 여성들이 선택했습니다. 남성을 위한 영상을 보는 여성도 꽤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성 전용 영상 시장이 커지고 있다 한들 아직 남성용 시장에 비하면 작기 때문에 다양한 남성용 영상에서 기분이나 취향에 따라 작품을 골라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남성용 영상을 본다고 합니다. 특히 격렬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에는 이쪽을 더 선호한다는 대답도 있었습니다. 약 15이 안 되는 여성이 선택했습니다. 다섯 번째, 야릇한 기분이 되는 만화를 읽는다. 약 15 여성이 선택한 항목으로 현실적인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여성들이 선택하고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좋아하는 이상형이 있는 그림체를 선택할 수 있고 영상과는 다르게 텍스트를 읽어가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꽤 수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기구를 사용한다. 약 110의 여성들이 선택한 항목으로 여자의 자기 위로를 떠올릴 때 오이나 바나나 혹은 다른 기구 등을 떠올리시는 분이 많은데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기구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질감이 느껴져 거부감이 있는 것은 당연하고 관리와 소음 또한 신경 쓰이죠. 그래도 여유가 있다면 이쪽이 만족도가 더 높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1인 가구의 증가와 성인을 위한 무인 용품점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 기구를 사용하는 여성이 점차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네요. 이외의 대답으로는 남성 취향의 이미지를 본다, 여성 취향의 이미지를 본다, 야릇한 기분이 되는 소설을 읽는다, 참는다 등등의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어떤가요? 남성과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점이 흥미롭지 않나요? 여성도 남성만큼은 아니지만 꽤 자주 성욕을 느끼며 이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보다 자주 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성의 자기 위로는 뇌에 흐르는 다양한 신경 화학물질을 생산해 건강에 좋습니다. 즐거움과 만족감을 주는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분비돼 우울증 예방이 되고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한국 우울증은 OECD 국가 중 1위인 36.8%로 크리노 이후로 우울증과 불안 증상이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한국 국민의 무려 10명 중 4명이 우울증 또는 우울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예방주사를 맞는 것처럼 자기 위로도 우울증 예방 명분으로 삼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도르핀과 옥시토신도 분비되어 친밀감과 애정의 감정 또한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물질들은 고통에 대한 지각을 낮추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기분을 전환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많은데 스트레스를 혼자 풀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프로락틴이라는 수면과 연관된 호르몬의 분비를 도와 숙면을 취할 수도 있고요. 또한 이 물질들은 질투, 시기, 불안감 등 부정적인 감정을 떨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자기 위로는 좋은 정신건강 운동인 것이죠. 불면증은 성인 전체의 약 1015%의 유병률을 가지는 가장 흔한 수면장애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하면 한 해 불면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는 사람이 6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2015년엔 51만 명에서 불면증 진료를 받는 사람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년의 경우 40%가 수면 문제를 호소하며 노년으로 갈수록 젊은 사람보다 더 자주 발생하며 젊은 불면증 환자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런 불면증 예방과 치료에도 도움이 되고 긍정적인 호르몬이 뿜어져 나오는 자기 위로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자기 위로를 통해 오 선생을 못 만나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부끄럽고 창피하다는 감정과 자신의 몸에 대한 반응이 낯설고 익숙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자들이 어떻게 얼마나 자주 성욕을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남성들과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르고 생각보다 많은 여성들이 욕구를 느끼고 다양한 방법들로 이미 해결하고 있었죠. 마지막 부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건강 섹션이 될 것입니다. 유발하는 날의 음식도 있습니다. 때문암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좋은 음식도 있고 치매를 유발하는 나쁜 음식도 있습니다. 치매에 안 좋은 음식을 드시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치매에 좋은 음식들은 기억력을 향상시켜주고 뇌가 위축되는 걸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미국 신경학 분야 국제학술지인 뉴롤로지 참여했던 네덜란드 연구팀은 식습관과 우리 뇌의 놀라운 상관관계를 연구하여 발표했습니다. 평균 66세 성인 약 4천여 명의 뇌를 MRI 스캔한 결과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했던 사람들의 뇌의 평균 크기가 다고 합니다.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에 비해 무려 2m 컸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이런 경향은 나이, 성별, 교육 수준, 흡연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나타났으며 식습관 개선만으로 뇌 위축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 결과입니다. 암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좋은 음식도 있고 치매를 유발하는 나쁜 음식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치매를 예방해주는 좋은 식습관과 치매 위험을 막아주는 음식 5가지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치매를 예방하는 좋은 식습관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매 위험을 막아주는 첫 번째 음식은 깨씹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채소인데 특유의 알싸한 향으로 입맛을 돋아주는 이 깨씹이 치매를 예방하는 데에도 놀라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깨씹 속 로즈마린산 성분 덕분인데요. 로즈마린산은 뇌혈류를 추진시켜 기억력 감퇴를 예방하고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능력을 높여줄 뿐 아니라 아세틸콜린의 분해를 억제해주는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아세틸콜린은 세포와 세포 사이 정보 전달 물질인 뇌신경 전달 물질로
이 성분이 부족하게 되면 기억력이나 주의력 등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혹시 치매약 중 아리셉트라고 들어보셨나요? 대표적인 치매 치료제인 아리셉트가 바로 이 아세틸콜린의 분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깨씹 속 풍부한 로즈마린산이 바로 이와 같은 역할을 해주어 치매를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치매의 위험을 막아주는 두 번째 음식은 카레입니다. 카레의 주 원료인 강황의 커큐민 성분이 치매유, 발물질인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 찌꺼기가 우리 뇌에 쌓이는 걸 막아주는 작용을 해주어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또 뇌세포를 노화시키는 성분을 제거하고 뇌세포의 활발한 활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커큐민은 혈관의 염증을 줄여줘 내려가는 혈류량을 늘려주는데 뇌세포를 나이 들게 하는 주범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도 강력합니다. 카레가 주식인 인도는 많은 인구수에도 미국보다 치매 발병률이 3분의 1 수준이라고 하니 건강과 맛도 좋은 카레를 자주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치매의 위험을 막아주는 세 번째 음식은 연어입니다.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인 연어는 오메가3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오메가3는 필수 지방산으로 뇌세포 생성을 도와 기억력과 집중력 모두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텍사스대 연구팀에 의하면 오메가3 지방산을 많이 먹은 사람들이 추상적인 추론 테스트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고 기억을 관장하는 뇌의 중요한 영역이죠. 바로 해마의 크기도 더 크다고 밝혀냈습니다. 오메가3에는 DHA 성분도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경세포막을 구성하고 뇌세포의 퇴행을 억제해 줄 뿐 아니라 뇌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 줍니다. 이런 DHA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DHA 함량이 대표적인 등푸른 생선 고등어보다 바로 이 연어 속에 더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고등어만큼 연어도 자주 드시면 치매를 예방해주는 최고의 음식입니다. 치매의 위험을 막아주는 네 번째 음식은 계란입니다. 계란의 노른 자소콜린 성분은 치매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되는 성분인데요. 콜린 성분은 언어와 인지 능력을 높여주는데 앞에서 깨씹 속 로즈마린산이 아세틸콜린의 분해를 막아준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세틸콜린은 뇌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계란 속 콜린 성분이 바로 이 아세틸콜린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 연구팀은 알츠하이머 병과 유사한 증상을 가진 생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는데 콜린이 많이 들어 먹이를 준 쥐와 일반적인 먹이를 준 쥐를 비교한 결과 고함량의 콜린 먹이를 섭취한 쥐가 기억력이 일반 쥐보다 더 뛰어났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콜린 성분은 콜레스테롤이 동맥에 쌓이지 않게 도와 뇌혈관 질환을 예방해주어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계란은 익혀서 드시면 단백질 흡수율이 91% 높아지니 하루 23개 정도의 계란을 섭취해주시면 치매를 예방하는 최고의 음식입니다. 치매의 위험을 막아주는 다섯 번째 음식은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특히나 브로콜리 속에는 엽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치매의 위험은 낮추고 뇌혈관 질환 및 퇴행성 뇌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또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K 성분이 풍부해서 신경계 건강에 도움을 주어 인지력 향상에도 좋습니다. 한 실험에서 쥐에게 17개월간 비타민 K 투여한 결과 인지장애와 우울증, 불안 수치가 감소했으며 특히 공간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향상된 것을 확인됐습니다. 엽산과 비타민가 풍부한 브로콜리도 자주 섭취해주시면 치매를 예방해주는 최고의 음식입니다. 지금까지 치매 예방에 좋은 최고의 음식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섭취하시고 건강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알고 계신 정보가 있으시면 다른 분들도 참고하실 수 있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주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